2023년 두 번째 이슈 리포트에서는 2022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핵심 정보를 개관해보고자 합니다. 사업보고서의 핵심 정보를 외부감사 현황 및 결과, 정보공시 이슈 분석, 재무성과 증감 분석으로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외부감사 현황 및 결과 부문에서는 재무제표 감사 의견, 내부 회계관리제도 감사 또는 검토 의견, 외부감사인과 경영진 간 내부 회계관리제도 의견 불일치,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외부감사 투입 시간을 다룰 예정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하여 비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의 수와 비중은 전년 대비 2022년에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감독당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재무제표 감사 의견이 변형된 경우가 23건 있었습니다. 적정에서 한정으로 바뀐 경우가 2건, 한정 또는 의견 거절에서 적정으로 바뀐 경우가 21건으로 나타났는데요. 적정에서 한정으로 변경된 2건은 회사가 과거 재무제표를 제작성하였으나 전임 감사인이 이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감사 의견을 변경한 사례입니다. 적정 의견으로 변경된 21건의 경우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출한 정정 재무제표에 대하여 재감사를 통해 감사 의견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부 회계관리제도입니다. 2018년 11월부터 시행된 신외부감사법으로 인해 2019년부터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법인부터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 수준이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되었습니다. 내부 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은 자산 규모에 따라 확대되어 2022년부터는 자산 총액 1천억 원 이상 상장법인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2021년까지는 감사 대상이 직전연도 자산 총액 5천억 원 이상 상장법인 439개사였으나 2022년부터는 직전연도 자산 총액 1천억 원 이상 상장법인이 감사 대상으로 편입됨에 따라 전년보다 1089개사가 증가한 1528개사가 감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은 대규모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부 통제가 취약한데 이러한 회사들이 감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은 회사의 수와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들의 경영진 의견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는데요. 미국의 경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비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들 모두 경영진 또한 비적정 의견을 제시하여 의견 일치율이 100%입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 중 불과 19% 남짓의 회사들만이 외부감사인과 경영진 간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국내 회사들도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의견 조율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횟수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횟수는 2021년 평균 2.99회에서 2022년 3회로 평균 횟수는 양개년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2021년과 2022년의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동일한 회사의 비중이 65.6%로 약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앞서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 외부감사인 및 경영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회사의 비중이 국내에서 높다는 점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모범 규준 등에서 권고하는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최소 분기 1회, 즉 연사회이므로 국내 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 권장됩니다. 자산 규모에 따라 외부감사 투입 시간의 평균을 산출한 결과 당연하게도 자산 규모와 외부감사 투입 시간이 비례하여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상장법인의 경우 만 시간을 초과하는 반면 1천억 원 미만 상장법인의 경우 1000시간 남짓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상장법인의 평균 외부감사 투입 시간을 산출한 결과 2021년 대비 2022년에 외부감사 투입 시간이 1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번째 부문인 정보공시 이슈 분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보공시 이슈 분석을 위해 감사보고서 정정회사 수와 사업보고서 기재 미흡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2022년 정정회사 131개사 중
유가증권 시장 상장법인은 33개사,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은 87개사, 코넥스 시장 상장법인은 11개사로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이 3분의 2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제표 심사제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 등 회계개혁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정정회사 수 및 횟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던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관련 제도가 점차 안착되고 있는 과정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독당국이 2022년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사업보고서를 미흡하게 기재한 비율이 2022년에 1163개사, 전체 상장법인의 39.8%로 전년 990개사, 전체 상장법인의 36.4% 대비 3.4%포인트 상승하여 감사보고서 정정회사 수 및 횟수와 달리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흡한 기재 항목 중 1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외부감사인 명칭, 감사의견, 강조사항 및 핵심 감사사항이며 그 다음으로 회계감사인의 변경과 재고자산 현황이 미흡하게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세 번째 부문인 재무성과 증감 분석으로 들어가는데요. 본 부문은 다시 손익, 이자 보상 배율, 자산, 시장 가치로 나뉘어집니다. 손익 증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업 손실이 발생한 회사의 비중은 2021년 대비 2022년에 소폭 감소했으나 단기 순손실이 발생한 회사의 비중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자 보상 배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인데요.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었습니다. 이를 진작시키고자 역대 최저인 0.5%대의 금리를 유지해 왔었는데요. 2021년 8월부터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저금리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에 2022년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비용 증가와 영업이익 감소가 맞물려 회사들의 이자 보상 배율이 11.58에서 7.91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에 유가증권 시장의 한계 기업 비율은 11.5%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감소하였으나 코스닥 시장은 전년 대비 1.7%포인트 증가한 20.5%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한 영업성과 악화로 한계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무성과 관련 자산 증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021년 대비 2022년에 자산이 증가한 회사의 수가 감소한 회사 수의 약 2배입니다. 다만 자산 증감률이 마이너스 20%에서 20%인 구간에 많은 회사들이 분포되어 있어 극단적인 자산의 증가나 감소를 보인 회사는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년 대비 손익 증감 및 자산 증감을 살펴보았는데요. 손익이나 자산가액에 대비한 주가의 적정성을 알아볼까요? 분석에 앞서 주가의 적정성을 분석할 수 있는 지표로서 프라이스 어닝 레이셔, 프라이스 북 밸류 레이셔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ER은 주가가 그 회사 일주당 수익의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PER이 높으면 투자자들이 해당 회사의 미래 수익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PBR은 주가를 일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인데요.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PBR이 1보다 낮다는 것은 자산은 많으나 대부분 수익성 자산이 아닌 경우 또는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거나 적대적 M&A 노출 등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미국의 S&P 500기업과 한국의 코스피 200기업을 비교한 결과 한국 주요 기업의 PER과 PBR 모두 미국 주요 기업 대비 매우 낮게 나타나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거나 성장 잠재력이 낮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슈 리포트를 포함하여 삼정 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에서 전하는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날 수 있는 삼정 KPMG ACI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검색창에 삼정 KPMG ACI를 검색하세요.